백채를 봤는데 집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무료입니다. 명심하세요. 무료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마약 같은 거를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하시는데 많은 정보가 없으셔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해 드리고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매하실 때 온라인으로 보시고 보신 집을 관심이 있으셔서 오픈홈을 가시거나 옥션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집을 사시거나 오퍼가 억셉트가 됐을 때 되고 나서의 과정, 이런 큰 틀들이 있는데요. 각 페이즈마다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칭을 먼저 하시기 전에 앞서서 본인의 버짓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자기가 원하는 학군, 지역, 원하는 방 개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랑 필요한 게 뭔지를, 니즈를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니즈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면 집을 서칭하실 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십니다. 확실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다면 오클랜드에서는 서치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트레이드미, 원루프, 그리고 릴레스테이트.co 다렌젯이랑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조건들을 기입을 하셔서 서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두 채 서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10채, 20채 혹은 뭐 30채까지도 이렇게 서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집을 찾았다, 이 집은 좀 괜찮다라는 걸 정리를 또 하셔서 숏리스트를 만드시면은 그 숏리스트에 들어가는 집들을 다시 보시면 그 밑에 오픈홈란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편안하게 오픈홈을 가셔도 됩니다. 자기가 혼자 참석을 하시면 되지만 집을 사는 과정이 있어서 바이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란 제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예요. 그 에이전트한테 모든 링크를 다 보내고 모든 정보를 받으시고 이 집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또 하셔서 이번 주말에 이 집 보고 싶은데 같이 좀 참석을 해 주겠습니까? 혹은 프라이빗 뷰잉을 잡아서 집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왜 필요하냐, 바이어스 에이전트는요, 제가 원하는 집이 있고 원하는 정보를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면 제가 원하는 모든 충족시키는 정보를 주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집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일단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집주인이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야 되지만 집을 사는 사람은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집 100채를 봤는데 집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제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돌아다니는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하세요. 최고의 집을 찾으셔서 모든 계약과 컨디션과 보항들을 읊을 수 있는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찾으셔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입니다. 명심하세요. 무료예요. 바이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이드미에 들어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숏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5개로 추려졌어요. 그럼 그 5개의 링크를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보내주세요. 이 집의 땅이 크기가 얼마인지, 웨이스트 워터, 스톰 워터 서비스 라인이 지나가는지, 홍수가 났는지, 물이 샜는지,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레인지가 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신데 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시면서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바이어스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은 그 에이전트가 상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면 소통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바이어스 에이전트예요. 우리는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척하면 척이에요. 상대 에이전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고객님
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뭐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무료임인데도 불구하고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어 에이전트가 껴가지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벤더가 줘야 되는 커미션이 더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세요. 집을 사실 때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있으면 뭐 집값을 더 높게 불러서 판다, 커미션을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어찌됐든 벤더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가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집을 조금 더 비싸게 팔게 한다거나 사기성이 들어가지 않으니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벤더 아스킹 프라이스가 아파트 방 2개짜리에 30만 불 중반대였습니다.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도 도와드려서 30만 불 초반대로 사시게 되셨어요. 그런 걸 보시면은 바이어를 도와드렸다고 해서 높게 팔려고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중간 지점에서 점점 좁혀지면서 맞춰지는 게 네고시에이션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집값을 더 높게 팔려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터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링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채틀란에 들어가 있는 가스레인지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도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집주인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다 세틀먼트 전에 고쳐놔라, 그런 걸 다 케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세트를 할 때까지, 그리고 세트를 하고 나서도 웬만한 거는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끼고 하시면 그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에이전트를 꼭 찾으셔서 집을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컨디셔널이랑 언컨디셔널이 있는데요. 컨디셔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100만 불에 사겠다고 서로 억셉트가 됐어. 그러면은 컨디셔널 오퍼를 넣는 거예요. 내가 워킹 데이스 5days나 10days 안에 비딩 인스펙션도 하고 집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내 변호사한테도 뭐 계약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조건들을 다 넣어서 오퍼를 넣는 게 컨디셔널 오퍼예요. 언컨디셔널 오퍼는 내가 이 집을 조건 없이 다 매우 만족을 하고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언컨디셔널로 이 집을 100만 불에 사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퍼를 넣는 게 언컨디셔널이에요. 이 컨디셔널 오퍼를 넣는데 억셉트가 된 날부터 예를 들어서 10일간 컨디셔널이다 그러면 그 10일 안에 모든 거를 확인을 하시고 다 끝내는 거예요. 10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변호사도 오케이 되고 은행에서 파이낸스도 오케이가 되고 빌딩 인스펙션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오케이다 그러면 그 10일 이후에 언컨디셔널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됐을 때 본인의 집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언컨디셔널 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오퍼를 넣을 때 모기지가 안 나오면 이 계약은 없는 거다. 비딩 인스펙션을 했는데 집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은 없는 거다. 조건부를 걸어서 컨디셔널 오퍼를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죠. 자, 이제 집을 보시고 나서 오퍼를 넣으실 때 빌딩 인스펙터 불러가지고 빌딩 인스펙션 하시고 옥션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를 담당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에다가 이 집이 다음 주가 옥션인데 그 옥션에 참석을 할 예정이다,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를 하면은 옥션에 참석을 하셔서 비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딩을 이기셨으면 그 집은 그날 내가 이 집을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옥션에서 내가 비딩을 해서 이긴 매물은 컨디셔널이 절대 아닙니다. 옥션에 참석을 하기 전에 그 모든 사항들을 은행, 변호사, 빌딩 인스펙션 모든 조건들을 내가 미리 확인을 하고 옥션에 참석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그날 바로 언컨디셔널이에요. 옥션에서 집을 사시게 될 경우에는 못 돌이켜요. 본인 집이 되는 거예요.
언컨디셔널이 옥션에서 되고 나면 24시간 안에 세일즈 프라이스의 10% 데포짓을 넣어야 돼요. 계약금 같은 거예요. 옥션을 가기 전날에도 반드시 은행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기게 되면 10%에 대한 계약금을 넣어야 되니 데일리 리밋을 늘려달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옥션에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컨디셔널 오퍼를 넣든 언컨디셔널이 돼서 오퍼를 넣든 집을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가 언컨디셔널 데이트야. 그러면은 내일이 돼서 이제 언컨디셔널이 됐다고 양측 변호사가 오피셜 노티스를 이제 내보내요. 변호사가 소통을 해서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본인의 집이 되었지만 입주 날짜가 또 있어요. 그게 세틀먼트 데이트입니다. 세틀먼트는 오늘 내가 집을 샀는데 다음 달에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입주 가능한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겠죠. 입주 날짜 일주일 전에 에이전트가 집을 사신 본인들과 그 집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가스레인지는 잘 되는지, 전구들은 잘 되는지, 불은 잘 켜지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모든 거를 확인을 하고 잘 작동이 되면 서류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되고 해피하다라고 사인을 하시고 입주 날짜에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네, 멀티 오퍼라는 게 있어요. 제 오퍼만 들어가지 않고 남들의 오퍼가 동시에 같이 들어갈 경우 그 멀티 오퍼라고 하는데요. 멀티 오퍼가 들어갔을 때는 같이 일하고 있는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딜링을 해줍니다. 나의 오퍼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집주인한테. 멀티 오퍼가 들어간 분이 세 분이에요. A의 가격 조건들이 어떠한지, B의 가격 조건, 그리고 C의 가격 조건이 어떠한지를 보겠죠. 그 ABC 오퍼들 중에 제일 좋은 오퍼를 고르는 게 집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오퍼 상황이 되면은 모든 세 분이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집을 어느 정도까지 최고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조건 같은 거는 많이 빠지는 게 좋겠죠. A라는 분은 컨디셔널이 뭐 10일이 걸려 있고 세틀먼트가 2달 후에 이루어지고 가격도 별로야. B라는 분이 가격도 좋은데 세틀먼트도 3주 안에 되고 컨디셔널 조건들이 5일 안에 끝내겠대. 그러면은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B라는 분의 오퍼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오퍼가 되는 순간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가격,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돌아서서 후회되지 않을 가격을 정하셔서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시고 최고의 오퍼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오퍼를 넣은 상황이면 네고시에이션이 조금 가능하지만 멀티 오퍼로 바뀌는 순간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신만 나한테 오퍼를 넣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경쟁자가 많아지면 집주인이 갑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사실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바이어 변호사가 있고 집을 파는 집주인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오가는 그런 서류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서로한테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거나 사시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변호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집을 사실 때 보셔야 될 서류가 림리포트랑 집의 타이틀이에요. 림리포트는 모든 각 집마다 다 들어가 있는 서류고요. 물론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림리포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집에 대한 모든 설명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요. 홍수존이라든지 허가받은 공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마약 같은 거를 제조를 했었던 집이라든지 contamination and methamphetamine 그런 것들조차 나와 있는 게 림리포트입니다. 웬만한 모든 정보는 림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림리포트를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도 보시면 프리홀드 집인지 크로스리스 집인지 리스홀드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크로스리스, 프리홀드 그리고 리스홀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 뒷면에 보시면 플랫 플랜이 있어요. 플랫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크로스리스 집인데요. 크로스리스 집이라는 거는 한 땅에 집 두 채나
세 채, 네 채, 뭐 다섯 채 나눠서 지어진 집들을 크로스 리스 집이라고 합니다. 공용 땅에 게라지나 스토리지가 지어져 있는데 플랫 플랜이라는 걸 보셨을 때 게라지가 들어가 있는지, 공용 땅에 무엇이 추가가 돼 있거나 어떠한 것들이 빠져 있거나 더해져 있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게 타이틀 뒷면에 있는 플랫 플랜입니다. 그걸 보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림 리포트와 타이틀을 변호사님께 넘겨드리고 변호사님이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오퍼를 넣기 전에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그 컨디셔널 오퍼를 넣을 때 subject to lawyer's approval 이라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모든 서류를 확인을 하시고 OK 사인을 해주시는 게 subject to lawyer's approval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 어프로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틀먼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틀먼트라는 거는 입주 날짜뿐만 아니라 잔금 처리가 되는 날짜예요. 오늘 집을 사서 언컨디셔널이 됐어요. 다음 달 10월 25일에 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게 합의된 날짜라면 세틀먼트 날짜 일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담당 에이전트와 집을 방문을 하셔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채틀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피하시다면 서류를 사인을 하시고 세틀먼트가 다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본인 변호사한테 담당 에이전트 혹은 본인이 프리 세틀먼트 인스펙션을 완료를 잘 하였고 인스펙션 사항에 대해서 해피하다 OK 사인을 변호사님께 주셔야 됩니다. 해피하다는 사인을 받고 담당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노티스를 또 내보냅니다. 노티스를 받고 잔금 얘기를 하게 되죠. 모든 것에 확인을 하였고 세틀먼트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컨펌이 나면 잔금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 또한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세틀먼트라는 거는 입주하는 날짜 이꼴 나머지 잔금 처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